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연극 역사상 가장 치밀한 법정 드라마로 손꼽히는 레지날드 로즈의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12명의 배심원은 이제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결은 예상보다 쉽게 나오지 않죠. 모두가 유죄라고 믿었던 순간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논리로 다른 배심원들을 설득할까요? 지금부터 12인의 성난 사람들 속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함께 들어보시죠. 모든 배심원이 유죄라고 확신하는 순간 단 한 사람만이 의심을 품습니다. 8번 배심원은 왜 망설였을까요? 배심원장.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방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토론을 먼저 하고 투표할까요? 아니면 투표를 먼저 한 뒤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잠시 사이 주위를 둘러보곤 어떻게 진행을 4번 배심원. 보통 보면 투표를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번 배심원. 빨리 합시다. 누가 알아요? 다들 바로 집에 가게 될지. 배심원장. 좋을 대로 하시죠. 지금 이게 1급 살인사건이니까 유죄가 나오면 바로 전교이자로 보내지는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 4번 배심원.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3번 배심원. 투표합시다. 10번 배심원. 거수로 합시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빨리 보자고. 배심원장. 투표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주위를 둘러본다. 모두들 침묵. 좋습니다. 만장일치제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준비되셨죠?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67명은 바로 손을 든다. 몇 명은 천천히 손을 올린다. 배심원장이 일어나서 손을 세는 동안 배심원들 서로를 둘러본다. 9번 배심원의 손이 올라오고 이제 남은 건 8번 배심원뿐. 9, 10, 11. 11분이 유죄고요. 이제 무죄 손들어 주세요. 8번 배심원 천천히 손을 든다. 네, 무죄 한 분. 11대 1로 유죄가 우세합니다. 배심원장 자리에 앉는다. 10번 배심원. 그렇지, 항상 한 명이 있기 마련이지. 7번 배심원. 잠시 사이.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8번 배심원.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10번 배심원. 허허허. 3번 배심원.
8번 배심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당신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번 배심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번 배심원 아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앉아서 우리랑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놈 아주 무서운 살인범이에요. 8번 배심원 이제 16살이죠. 3번 배심원 16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지. 자기 아버지 가슴을 10cm나 찔러 넣었는데. 6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의심의 여지가 있나? 난 첫날부터 알아봤는데. 3번 배심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검사가 이렇게 저렇게 다 증명했는데. 내가 한번 다시 정리해드릴까? 8번 배심원 아니요. 10번 배심원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나? 8번 배심원 전 그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번 배심원 아니 여기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11명이 유죄라고 손들었고 당신 말곤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데. 10번 배심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그놈이 하는 소리를 믿는 건 아니죠? 8번 배심원 저도 확실하진 않아서요. 안 믿을 수도 있겠죠. 7번 배심원 그럼 왜 무죄라고 손들었어요? 8번 배심원 여기 11분이 유죄라고 손드셨잖아요. 제가 손을 들면 그 애를 바로 사형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7번 배심원 나한텐 그게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번 배심원 아니요, 제 말은 7번 배심원 왜, 내가 손을 번쩍 드니까 쉬워 보입니까? 그 앤 유죄예요. 당신이 100년을 얘기해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8번 배심원 전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린 한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5분 만에 이런 문제를 결정합니까? 우리가 만약 틀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7번 배심원 우리가 틀렸다고 가정해 보라고요? 아니 그럼 하늘에서 외계인이 내려와서 우리를 찔러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가정이야 뭔들 못해. 8번 배심원 그 말도 맞네요. 7번 배심원 잠시 사이를 두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모두들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분 만에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게 뭐? 8번 배심원 저희 1시간만 얘기합시다. 8번 배심원의 말은 앞으로 이어질 논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과연 그는 다른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배심원들은 사건에서 사용된 칼이 유일무이한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8번 배심원은 그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증명하려 하는데요.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3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그럼 물증을 갖고 얘기합시다. 그 칼, 아버지 가슴에 꽂혀 있던 그 접는 칼은 어떡할 거요? 그 살인 나던 날 밤에 샀다고 시인한 그 칼, 그건 어떡할 건데? 8번 배심원. 좋아요. 그 얘기를 해보죠. 그 칼을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배심원장 일어나서 문으로 간다. 3번 배심원. 어떻게 생겼는지 다 봤잖아요. 그걸 뭐하러 또 봐요? 5번 배심원. 당신이 칼 얘기를 꺼냈잖아요. 4번 배심원. 배심원은 법정에 제시된 물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배심원장 노크한다. 경비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배심원장 그에게 귓속말한다. 경비 끄덕이고 나간다. 문이 다시 잠긴다. 4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그 칼의 구입경이 상당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번 배심원. 맞습니다. 4번 배심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하나, 살인이 일어난 날 밤 8시에 소녀는 아버지한테 몇 대 얻어터지고 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8번 배심원. 얻어터지고가 아니라 몇 대 맞고라고 했죠. 그 두 가지는 느낌이 다른 말입니다. 4번 배심원. 아버지한테 몇 대 맞고 나서 둘, 동네에 있는 잡화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걸 뭐라고 하죠? 3번 배심원. 함께. 접이식 칼. 4번 배심원. 접이식 칼. 3번 배심원에게. 고맙습니다. 셋. 이 칼이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잡이에 매우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넷. 잡화점 주인이 그 칼을 알아봤고 재고가 딱 그거 하나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죠? 8번 배심원. 네, 맞습니다. 4번 배심원. 5. 친구들과 1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9시 45분경에 헤어졌습니다. 6. 그동안 친구들이 그 칼을 봤습니다. 친구들 모두 법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이 바로 그때 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7. 소녀는 10시경에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년하고 검사가 얘기한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년 말로는 계속 집에 있다가 11시 30분에 밤새도록 틀어주는 심야 영화관에 갔다고 했습니다. 3시 15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 있었고 경찰이 자기를 체포했다. 자, 그럼 그 아버지 가슴에 꽂혀 있던 그 접이식 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소년의 깜찍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칼은 11시 30분부터 새벽 3시 15분 사이에 자기가 극장에 가 있는 동안 호주머니 속에 난 구멍으로 잃어버렸고 그 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구도 그 애가 11시 30분경에 나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극장 직원 누구도 그 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애는 자기가 본 영화 제목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그앤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다시 싸우게 됐고 12시 10분경에 그 칼로 아버지를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나기 전에 지문을 지우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경비가 잠금 장치를 열고 꼬리표가 부착된 흥미롭게 디자인된 칼을 들고 들어선다. 경비 나가고 문을 잠근다. 배심 원장이 그 칼을 들고 들어서고 4번 배심원이 칼을 받아든다. 4번 배심원. 관계자들이 모두 이게 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당신이 한번 말해보세요. 이 칼이 진짜 그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갔고 길에서 누가 우연히 주워서 그의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재미삼아 죽였다. 이 말입니까? 8번 배심원. 아니요. 난 소년이 그 칼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비슷한 칼로 소년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4번 배심원. 칼을 딸깍 펴서 테이블에 꽂는다. 4번 배심원. 이것 좀 잘 보세요. 난 이렇게 생긴 칼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를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8번 배심원. 누구한테도 받아들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3번 배심원. 소리치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8번 배심원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칼 하나를 턱 꺼낸다. 칼을 눈앞에 쥐고 있다가 나를 연다. 먼저 꽂혀 있던 칼 옆에 나란히 꽂는다. 아주 유사한 두 개의 칼. 소란이 인다. 8번 배심원 뒤로 물러서서 관망한다. 6번 배심원. 똑같은 칼이네요. 7번 배심원. 뭐야 이거. 12번 배심원. 어디서 온 거죠? 2번 배심원. 어떻게 된 거지? 3번 배심원. 8번 배심원을 보며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0번 배심원. 정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도대체 뭐야? 4번 배심원. 조용히들 해보세요. 8번 배심원에게. 어디서 난 칼이요? 8번 배심원. 어제 생각하면서 걷다가 나도 모르게 그 소년의 집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칼은 그 소년의 집에서 3블럭 떨어진 작은 전당포에서 산 겁니다. 6달러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배심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제 배심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논리적인 논쟁이 계속되면서 몇몇 배심원들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3번 배심원은 피고 소년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그 분노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3번 배심원.
혼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 권리니까. 8번 배심원. 당신 권리입니다. 3번 배심원. 그래서 뭐? 뭘 원하는 거야? 그 앤 유죄야. 8번 배심원. 이유를 말해요. 3번 배심원. 벌써 다 얘기했잖아. 8번 배심원. 아니요. 설득이 안 돼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3번 배심원. 다, 모두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 법정에서 나왔던 거 모두 다 그앤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보기엔 내가 무슨 병신 머저리 같아? 이 한심한 인간들아. 그렇게 물러터져가지고. 난 이 정도로 기죽을 사람이 아니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 방에 1년은 더 있을 수 있어. 뭐? 누구 할 말 있으면 해봐. 모두 침묵. 아래층에 사는 노인네, 그 노인네가 다 들었어. 그 노인네는 계단으로 도망치는 그 자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 몇 초가 걸렸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달라질 게 뭐가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말해주잖아. 뭐? 그 칼? 칼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노인이 현관까지 몇 초 안에 갔는지 안 갔는지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해? 여기서 뛰고 구르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뒤틀리고 뒤집어졌어. 그 안경?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썼는지 벗었는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 뭘 더 원해? 다 얘기했잖아. 침묵. 그게 이 사건의 전부야. 침묵. 걔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기억 안 나? 죽여버릴 거야.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지 애비한테. 걔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도 하지만 지 애비 아냐? 수첩을 바닥에 던진다. 썩어 빠진 놈. 난 알아. 그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줄 알아? 당신들이 알아? 어떻게 매일 밤 찾아와서 당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세상에. 당신들 정말 모르겠어? 여기 가슴에 칼 들어오는 거 안 보여? 왜 나한테만 보이는데? 왜? 8번 배심원. 그 앤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3번 배심원의 분노는 사실 소년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때때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진실을 바라볼 때 감정을 얼마나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선입견과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